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이번에는 1등급 문제 풀이 시간이죠. 그런데 겁먹지 마시고 1등급 문제 풀이 시간인데 이 문제가 처음에 시작만 잘 잡으면요, 풀어나가는 과정은 2등급보다 더 쉽고요. 한 3등급 정도 혹은 4등급 정도의 난이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사실 제일 처음에 4등급 찍으면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쉬웠죠? 라고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건데, 그렇게 얘기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강의를 찍기 위해서 4등급 문제를 제가 먼저 추려낸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요. 왜냐면 바로 푼 다음에 찍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뭐 실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런 거에서 실수하기 쉽겠구나, 나도 실수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바로바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니 제가 한 번은 다 풀고 이제 촬영을 하면 해설 강의 이제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한 번 찍을 때마다 한 30분 정도 한 등급당 그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찍다 보면 이제 기억이 쫙 흐려져요. 한 번에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1등급 문제 풀기 다 끝나고 나면, 아, 이번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땠구나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좀 약간 1, 2등급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요번에는 좀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알면은 좀 좋겠다 싶을 정도로, 확실히 알아야 돼 싶을 정도로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네. 그럼 일단 그런 소리들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더 보기로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약간 실수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쉬운 편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봤던 어떤 1등급 문제 풀이들보다 더 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3문제 남았고요. 18번을 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주시면 좋고, 만약에 읽기가 싫다,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냥 한 1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하면요, 이걸 안 읽고도 바로 풀어나갈 수가 있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구하러 가는 건 이거 모양의 색칠해서 얻은 그림을 R2라고 하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뭐, 리미트 SN에 대해서 구해라라고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보고 구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죠? 이거 만약에 안 푸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틀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꾸준하게 쭉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그 과정들을 분명히 익히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요 HEAG로 만들어지는 요 약간 V 같은 모양,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계속 더해 나갈 거다 이 얘기고, 지금 이거는 그거죠. 계속 무한히 더하는 거죠. 작아질 거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쓰는 게 뭐냐면, 항상 여기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두 가지만 구하면 되죠. 그죠? 그죠? 요거 공비랑, 그 다음에 공비랑 첫 번째 항만 구해주면 됩니다. 요거 두 개만 구해주면 사실은 거의 끝이 나는 거예요. 공비랑 첫 장만 구해주면 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요 길이가요,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4. 그럼 이 길이가 딱 HG가 절반이거든요, 요거에. 그럼 요게 2예요. 그럼 요것도 2겠죠.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1대 1대 얼마?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2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럼 요 길이도 2루트 2가 될 거고,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2루트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구하냐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제곱이에요. 근데 한 변의 제곱인데 얘가 지금 2루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요 모양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모양을 구해야 돼. 그럼 요 삼각형에서, 정삼각형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요 모양이 나오죠. 요 모양. 요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넓이가 얼마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2 곱하기 2죠.
그러면 얘는 2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이게 2루트 2의 제곱이 8이거든요. 8이니까 4랑 8이 지워지면 2가 되죠. 그래서 2루트 3 빼기 2가 되게 돼요. 요거 하나 넓이가. 그런데 요거의 넓이도 같이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2배를 해주면 끝이 나네요. 그죠? 그러면 요 첫 번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4루트 3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면 4로 묶어내면 4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A에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거는 4에 루트 3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아, 벌써 하나 구했네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요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을 모른다, 공식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요렇게 여기 지금 안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정삼각형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런 다음에 요거랑 변이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그래도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길이가요, 우리가 2루트2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이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냥 쭉 내려주면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그죠? 얘랑 얘 길이가 똑같아질 거예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일 때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반쪽이면 같아지겠죠. 그죠? 수직 이등분이 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길이가 뭘로 바뀌었어요? 루트 2가 됐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니까 요거 한 각이 몇 도냐면, 그죠? 60도가 나오죠. 그럼 요 한 각이 몇 도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30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30도, 60도, 90도가 되어 있는 직각 삼각형은요, 1대 2대 루트 3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요게 루트 2가 1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1대 2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2루트 2가 되는 거다. 2루트 2 여기 있네요. 그죠? 네, 똑같죠? 그러면 얘가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자, 이게 1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 돼야 되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루트 6이 돼야 된다. 요 길이가 루트 6이 돼야 돼요. 요 길이가 루트 6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밑변이 얼마야? 2루트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루트 6 이렇게 해줘버리면 딱딱 지워지고 루트 12가 나오니까 얼마가 나와요? 2루트 3이 나오게 돼요. 그죠? 2루트 3 나오면 아까 2루트 3 나왔었잖아요. 그죠? 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그죠? 얘가 4, 5, 8이었으니까 2루트 3이 나왔잖아요. 그죠? 요 삼각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몰랐다,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해서라도 찾아주시면 돼요. 1대 2대 루트 3 이런 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걸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변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공비인데요. 넓이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길이의 제곱배가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전 해설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만약에 길이가 1대 1이었어요. 그럼 넓이가 1이죠. 그런 다음에 길이가 이제 3이 됐어요. 그럼 넓이가 3배가 아니고요. 3, 3은 9니까 9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넓이는 다시 한 번 더, 넓이는요, 길이의 제곱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정사각형의 길이와 요 정사각형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정삼각형 있죠?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랑 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비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근데 일단 이 길이가 4였고요. 요 길이가 4였죠. 그 다음에 지금 요 길이가 우리가 2루트 2라는 사실 알았고, 그럼 얘가 얼마냐면 루트 2죠. 절반이니까. 얘가 루트 2야. 그러면 4에다가요. 어떤 공비를 곱하니까 루트 2가 됐대요. 그러면 공비가 얼마예요? 4분의 루트 2죠. 네. 그러면 R제곱을 찾아봅시다. 왜냐면 넓이 B는 길이의 제곱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16분의 2가 돼서 8분의 1이 되게 돼요. 8분의 1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번 구했던 요걸 한번 구했던 건데,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두 개 생겨요. 여기서 두 개가 생겨요. 결국에는 두 개씩 더 생겨요. 두 배씩. 그래서 요 8분의 1이 생긴 거에서 2를 더 곱해줘야 되고, 그러면 4분의 1이 되게 됐는데, 요 4분의 1이 이 문제에서 구하는 R이 되게 돼요. 요 R이랑 요 R이랑은 달라요. 요 4분의 1이 여기서는 공비가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R이랑 이 R은 좀 다른 R인데요. 이 R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그 비율을 나타내 준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R은 이제 문제에서 풀 R입니다. 문제 적용 R. 그리고 요 2를요 곱해주는 걸 빼먹어 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에 답이 마땅한 게 없어요. 왜냐면 8분의 1로 나오면 나중에 1-8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8분의 7이 나오게 되고, 그럼 7분의 어쩌고저쩌고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역시 출제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비 자리에 들어와야 될 게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사실 4분의 3이죠. 4분의 3이면 이제 번분수 적용해주면 3분의 16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답이 2번이 되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지금 잡다한 말이 많아서 그렇지 이게 문제 푸는데 그렇게 뭐 어렵거나 한 게 없었어요. 요거 하나 넓이 구한 다음에 2 곱해주면 뭐가 된다? 첫째 항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길이 4, 그 다음에 요거 길이 루트 2. 그러면 요거 R 구해주면 4분의 루트 2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 이제 우리가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해줘야 되고, 그럼 16분의 2가 되고요. 그럼 8분의 1이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두 개씩 생겨나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두 개씩 생겨나고 여기서도 두 개씩 생겨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2를 더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가 이제 4분의 1이 나왔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공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분의 3이 나오고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아마 풀 때는 한 3분이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나요.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여기가 2가 여러분들 공비를 구할 때 이것이 8분의 1 곱하기 2를 안 해줬다. 2를 안 해줬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거랑 맞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죠? 뭔가 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29번하고 30번을 볼 거예요. 29번을 보면 원이 이렇게 쭈르륵 움직여요. 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이 중심 여기 놔두고 원이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원이 이렇게 움직여요. 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삼각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x라고 하자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삼각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에서. 근데 불연속이 되는 모든 실수, x에 의해서 불연속이 되래요. 불연속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 딱 끊어지는 걸 말하죠. 갑자기 2가 3이 됐거나 아니면 3이 5가 됐거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딱딱 끊어지는 경우를 불연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봐봐, 점의 개수니까 계속 뭐 지금 여기 보면 딱 두 개가 교점이네요. 그죠? 두 개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3개,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4개 이렇게 이제 될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한번 따져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P가요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P가 요 길이가 4예요. 4. 요 길이가 4입니다. 요 길이도 4고 원의
지름도 4예요. 원의 반지름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원은 지름도 4죠. P가 움직일 겁니다. P가. 그럼 쭉 움직이다 보면 지금은 두 개씩 걸려요. 그런데 P가 딱 여기 중점에 왔다고 해봅시다. 딱 중점에 온 상태면은 딱 요거 원 지름도 지금 4고 요것도 4니까 여기 하나, 둘, 몇 개? 3개. 3개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0이었다. 그럼 얘가 만약에 4였다. 라고 하면 딱 2에 오는 순간 어떻게 돼? 3개가 만들어져요. 계속 2개였다가 자 여기다가 제가 그릴게요. 계속 2개였다가 여기입니다. 계속 2개였다가 이제 2가 되는 순간 몇 개가 된다? 3개가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땡겨갔어요. 조금이라도 더 땡겨갔어. 자, 여기가 절반이었어요. 여기가 2였어요. 조금이라도 땡겨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 넷이죠. 하나, 둘, 셋, 4개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2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게 되면 4개를 차지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원이 요 선과 접할 때가 생길 거예요. 그때는 몇 개냐? 딱 접하는 순간 하나, 접했으니까 둘, 셋. 어느 순간 또 접하는 순간이 딱 3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접하는 순간은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절반이었고요. 접하는 순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2개만 남게 돼요. 아, 요렇게 되겠네. 그럼 불연속인 점이 몇 개 있냐면 하나, 2개죠. 요거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요거 구하는 거. 그러니까 2도 구하는 게 목표긴 한데 지금 이제 별표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별표를 지금 이제 보시면 되죠. 그게 이 경우죠. 그죠? 지금 딱 이거 지나는 순간 그죠? 4개에서 3개가 됐다가 2개가 되는 거잖아요. 딱 요때가 되는 순간 요때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원과 접선이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게 될 거고, 아니 원과 직선이라는 게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원과 직선이 나오면 무조건 중심하고 그 직선을 이어주세요. 수직이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서요 접선에 그었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직이 만들어집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선을 향해 선을 긋게 되면 무조건 수직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2016년도 4월달 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지금 이게 2016년도 거거든요. 4월달 거. 그때도 보면 원과 지금 접선이 나왔고 그때 제가 수직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으니까 수직이 나왔어요. 그죠? 네, 요거 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직각삼각형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동그라미라고 치고 여기가 x였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직각 x였기 때문에 여기도 동그라미 직각 x가 돼야 되겠죠. 각이. 그죠? 왜냐면 얘가 직각삼각형인데 얘가 지금 공통이잖아. 그럼 얘가 x가 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죠? 동그라미 직각 x가 똑같으니까 그죠? 닮음이에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닮음 그걸로 봤었죠. 그죠? 그 2등급 풀인가? 할 때 요런 직각삼각형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 뭐냐 수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있었나 삼각형이?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고 직각이고 x였다라고 하면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가 x가 돼야 되고 여기가 지금 직각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동그라미다 해가지고 뭐 또 찾았던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닮음을 찾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냐? 자, 봅시다. 이 길이가 4였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3이었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였었냐면 5였어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2입니다. 2. 네, 그러면 이제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뭐밖에 없냐면 요 길이만 구하면 되거든요. 요 길이. 요때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0이었고 4였으니까 요 길이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이 길이를 한번 볼게요. 이 길이. 자, 보세요. 이 길이는 작은 거에서,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에서 x까지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에서 x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x에서 직각까지 가는 건 2예요. x에서 직각까지 가는 건 2입니다. x에서 직각까지 가는 건 2입니다.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x에서 직각까지 가는 건 얼마냐면, 그죠? 3입니다. 그죠? 큰 삼각형에서 x에서 직각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2대 3이라고 나왔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동그라미에서 x까지예요. 그죠? 그럼 동그라미에서 x까지 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이거를 별로 잡겠습니다. 별대 동그라미에서 x까지가 얼마인가요? 큰 거에서는 5죠. 동그라미에서 x까지.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 주시면 3별은요. 3별은 10이 나오게 되고 별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0이 나오게 돼요. 아, 그럼 이 좌표가 지금 이제 3분의 10이구나. 여기 4 중에서 3분의 10이라는 위치에 있는 i구나. 그러니까 3분의 10을 조금이라도 지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2개가 되고요. 3분의 10이 바로 되기 직전까지는 4개가 되고 3분의 10이 딱 되는 순간 이렇게 오다가 3분의 10에 딱 중점이 오는 순간 딱 3개가 되는 거니까 이때가 3분의 10이구나. 이거 말고는 이제 없어요. 얘가 계속 쭉쭉 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딱 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온다 하더라도 2개거든요. 이제 이거 2개밖에 없어요. 3분의 10 더하기 1을 해주면 계산이 끝나네요.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은 3분의 6이니까 정답은 3분의 16. 그러면 답은 19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또 이제 29번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이 그냥 쭉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접점의 개수만 세면 돼요. 그리고 막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 몇 개씩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끽 해봐야 2개, 3개, 4개 나오는 게 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도형이 이동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접할 때를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미분 파트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럴 건데 결국에는 이제 미분 파트도 접선이랑 관련된 거고 어떻게든 간에 이제 접할 때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함수끼리 뭐 접할 때라든지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접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요 접할 때가 좀 항상 기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접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보면 조금 더 편하게 그 문제 풀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이에요. 정답률 18%짜리죠. 근데 생각보다 30번 치고는 정답률이 높아요. 그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0부터 n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n 플러스 1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1부터 n개까지면 당연히 n개가 맞지만 0부터 n개까지면 n 플러스 1개가 맞습니다. 네, 맞죠? 왜냐면 만약에 n을 우리가 3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0, 1, 2, 3 4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0, 1, 2, 3 4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자에서는 한 개 공을 꺼내서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복원 추출이네요. 그죠? 이 과정을 몇 번 한다? 5번 한다. 그 다음에 이 5개의 수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시킨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꺼낸 공에 적힌 수는 먼저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작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작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반대로 바꿔주면 좀 편하죠. 작지 않다라는 말보다는 사실 어떻게 한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을 바꿔주면 조금 더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내가 5개를 뽑을 거란 말이지. 5개를. 그런데 5개를 이렇게 내가 만약에 뽑았을 때 어떻게 뽑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뭐 첫 번째를 뽑았다. 그러면 A,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뽑았다. B, 세 번째 C, D, E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얘들이 다 어떤 관계냐면 지금 요런 관계라는 거죠. 꺼낸 공에서 적힌 수는 먼저 꺼낸 말이 좀 웃기게 나오네요. 먼저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뽑힌 게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작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작지 않다는 건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유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중복조합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숫자가 다 나왔는데 좀 뒤죽박죽이야.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진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 순서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순서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따로 배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2, 3, 3, 2, 2라고 뽑혔다. 그러면 2, 3, 3, 2, 2가 어떻게 정리될 거냐면 그냥 2, 2, 3, 3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바로.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순열 쪽이 아니고 조합 쪽이다 라는 거죠. 이미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는요.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1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 A, B, C, D, E라고 하는 아이가 A가 제일 작게 나올 때 값이 얼마냐면요. 0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아이도 제일 커봤자 얼마까지일 거냐면 N까지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세 번째 꺼낸 공이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그죠? 이게요. 이게 첫 번째 꺼낸 공보다 얼마 더 크다? 1이 더 크대요. 얘가. 그러면 C라고 하는 아이가 A보다 하나 더 커야 되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될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 C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 0보다는 무조건 1이 더 커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 모양이 무조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자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게 n부터 1까지니까 총 몇 개?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만약 얘가 3이라고 한다. 그러면 1, 2, 3이잖아요. 그죠? 이제 3개잖아요. 아까 0이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이었고 지금은 n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다 끝났네요. 우리가 계산하는 게 다 끝났네요. 자, A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죠? 얘만 이 중에서 선택만 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n개 중에서요. 우리가 중복조합이랬죠? 이렇게 표현 나오는 건 이렇게 등호랑 부등호가 같이 나오는 거 H 그 다음에 3개만 선택해주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여기 배열이 될 거예요. 만약에 2, 3, 2라고 나왔다. 그러면 걔는 2, 2, 3으로 알아서 배열이 된다고요. 중복조합이니까. 요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관건입니다. B가 왜 관건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같거나 B가 A랑 B가 비교했을 때 A랑 B가 같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1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1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얘랑 얘랑 같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A가 됐다고 하면 A 플러스 1이 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B라고 하는 아이가 A 플러스 1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C가 A 플러스 1 되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C라고 하는 아이는 A보다만 1 크면 되는 거잖아. A보다 1 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도 괜찮고 A 플러스 1, A 플러스 1도 괜찮다라는 거지. 요거 지금 요 등호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게 A도 될 수 있고 A 플러스 1도 될 수가 있네요. 그냥 두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그죠? B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B가 될 수 있는 경우. 될 수 있는 경우. 요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얘네들은 몇 가지가 할 수 있다? NH3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2 곱하기 NH3은 2 곱하기 N 플러스 3 마이너스 1 C3 그 다음에 2 곱하기 N 플러스 2 C3이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2 곱하기 3이 1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2랑 2가 지워지게 되면 그죠? 2가 지워졌어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아이는 3분의 N 플러스 2 그 다음에 3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이 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해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8까지 N 플러스 2분의 A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요게 지금 AN이고 N 플러스 2분의 1이 곱해졌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2가 지워지게 되고 얘가 지워지게 되죠. 그러면 3분의 N 제곱 플러스 N이 되게 돼요. 그죠? 그러면 3분의 1에 N 제곱 플러스 N이 되게 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이제 계산해주면 되죠.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8 곱하기 19 곱하기 37 왜냐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N이잖아요. 그죠? 2분의 18 곱하기 19 하면 답이 760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개념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 경우의 수를 센다 이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중복조합이라는 걸 썼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머리에 박혀 있으면 정말 뭐 쉽게 푸는 그런 유형이죠. 이렇게 2 곱하기 NH3 딱 나온 다음에 뭐만 하면 돼. 이거 딱 계산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18까지. 그래서 정말 쉽게 푸는데 만약에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답지 풀이 1번을 보면요. 해설지에서 풀이 1번을 보면 정말 길어요. 정말 길고 쓰는 데만 해도 한 10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풀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실수도 한 번도 안 해야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찾아 나가야 돼. 한 번도 그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풀지 못할 것 같아요. 뭐 그거를 뭐 못 풀었다 해도 뭐 어차피 1등급이긴 한데 글쎄요. 저는 풀이 1번으로 만약에 학생들이 푼다라고 하면 좀 말리고 싶어요. 아무리 제가 나열하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시간상 그거는 좀 안 되지 않을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바로 그냥 이제 중복조합 이때까지 거의 다 썼었기 때문에 중복조합이란 거 알면은 너무 빨리 푸는데 시간 차이가 이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아마 그 풀을 1번대로 푼다고 하면 진짜 제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비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그거는 뭐 학생들이 선택하기 나름이고 일단은 30번까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푼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 해봤다 라고 한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 70분에서 80분 사이에 1등급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6, 70분 만에 다 풀고 자는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서 킬러 문제들이 좀 변별력이 약한 문제들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이제 2017년도 4월 모의평가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